어떤 양식으로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극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 받아쓰기 공부 도와주시느라 고생하고 계시죠? 받아쓰기는 담임 선생님의 교육관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그리고 하고 안 하고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받아쓰기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필수 학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글 학습에서 하나의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받아쓰기 시험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게 사실이죠.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 날 학급의 분위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1교시부터 시험 치기를 원해요. 애들도 아는 거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어차피 칠 시험 빨리 치고 점수 빨리 받고 끝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쓰기 시험이 예정된 전날 우리 집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좀 살벌하죠. 몇 번 써라. 또 틀린 거 왜 또 틀리냐. 틀린 문장은 2번 다시 쓰자. 내일 시험 100점 받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 하교하면 뭐부터 물어봐지나요? 오늘 받아쓰기 몇 점 받았어? 네, 궁금하죠. 이 점수라는 게 아이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굉장히 조바심 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받아쓰기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받아쓰기의 목표는 한글 떼기일 뿐이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받아쓰기 시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성이 말하는 대로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좀 속상하죠. 어쨌든 이왕 하는 거니까 받아쓰기라는 학습 방법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아쓰기 할 때 급수표라는 걸 받으셨을 텐데요. 급수표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급수표는 교과서에 있는 일부 지문을 추려서 정리되어 있고 또 어떤 급수표는 받침자가 없는 쉬운 단어부터 이중 모음 단어, 그 다음 받침자가 있는 단어, 더 나아가서 문장까지 한글 학습 단계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사실 급수라는 표현은 후자의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하겠죠. 이 2가지 급수표 내용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상기시키기에는 전자의 방법이 더 좋겠지만 한글 애들 초기 단계 학생이라면 낱글자의 난이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 한글 학습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단계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어떤 양식으로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메타인지를 자극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그 능력, 바로 메타인지죠. 학령기의 아이들이 유아기의 아이들과 확연히 차이나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이 시기부터 급격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라고 뭘 한다고 그래 하지 마시고 이 받아쓰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보통은 급수표를 보고 먼저 몇 차례 연습을 좀 시켜요. 공부를 좀 시키는 거죠. 한두 차례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몇 번 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덮어라. 엄마가 불러줄 테니 너는 적어라. 그 다음은 매기죠. 그럼 틀린 게 좀 나와요. 그럼 틀린 문제 몇 번 다시 적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끝내기도 하고 한 차례 더 시험을 보게도 하고. 그런데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조금 한다면 약간의 순서가 좀 달라져요. 받아쓰기는 말 그대로 듣고 받아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급수표의 문제를 아이가 몇 차례 쓰면서 힘 빼지 말고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불러주세요. 연습 없이 바로 체크하는 과정인 거예요. 불러주실 때는 천천히 읽어주시되 자연스럽게 읽어주셔야 돼요. 간혹 한 글자씩 따로따로 불러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한 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문장을 의미 단위로 묶는 청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받아 적는 2단계에서는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2~3차례 더 불러주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아이가 들으면서 받아 적겠죠. 아이가 10번까지 문제를 다 적고 나면 아이와 함께 맞는 것과 틀린 것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매기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맞는 것 중에서도 조금 헷갈린 것, 이 과정에서 내가 알고 모르고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아이와 함께 강조하고 표시하도록 해요. 이건 연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말이죠. 실제 시험에 아이들 그렇게 막 체크하면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맞은 것 중에서도 헷갈릴 만한 것,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체크해 두고요. 그러면 2단계에서 아이가 자기가 잘 아는 것과 조금 헷갈리는 것, 그리고 완전히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하겠죠. 이런 학습 경험이 아이의 메타인지를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려웠던 글자나 조금 헷갈렸던 글자는 이제 이때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부모님께서 불러주시고 아이는 단어나 문장을 하나씩 받아 적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2차례 정도 불러주시는데요. 혹시 받아 적어야 되는 문장이 너무 길거나 아이가 잘 아는 글자보다 모르는 글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헷갈리는 글자만 블랭크해서 그 부분만 채워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이가 모르는 글자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2번째 테스트까지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다시 매겨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쳤던 그 시험과 2번째 쳤던 그 시험을 비교하면서 몰랐던 것을 어느 정도 익혔는지 그 정도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받아쓰기를 채점할 때 가정에서 공부했거나 또는 연습했던 그 부분과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많은 아이들이 틀린 거 또 틀려요. 이건 1학년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도 애들이 맞춤법에서 평소에 자주 틀리는 글자 계속 자주 틀리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이 메타인지를 경험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 이유예요. 받아쓰기 잘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정교화시키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동그라미만 주로 쳐줘요. 90점, 60점 이런 점수도 크게 의미 없어요. 굳이 틀렸다고 매정하게 이렇게 착 끊지 않아도 아이들 다 알아요. 이 받아쓰기 점수로 지난주 60점짜리 아이, 이번 주는 90점짜리 아이, 이런 평가의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한번 받아 적어 보려고 했던 그 행동에 충분히 칭찬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태도에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꼭 받아쓰기 공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받아 적을 수 있는지 나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순서 조정해 보시고요. 비단 받아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먼저 출력해 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